정관원에서 명사와 함께 행사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고궁을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서 여러분께서 잠깐 즐기셨던 식음료 등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바로 행사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의 초청명사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초청명사는 한국시사만화의 대부 박재동 교수님이신데요.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회화과 또 미술교육학 석사를 마치신 후에 잠시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1988년 선생님께서는 한겨레 신문의 시사만화가 모집 공고를 보시고 만화를 통한 본격적인 현실 참여에 나서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한겨레 그림판을 8년간이나 연재하게 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오돌독이, 또 별별 이야기, 사람이 되어라의 감독으로 활약하기도 하셨죠. 네, 현재 선생님께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애니메이션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데요. 또 그러면서 시사만화가로 활동 중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재동 교수님을 모시고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조명도 너무 좋고 해서 인물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쁠 수가 없네. 영광입니다. 여기가 우리 고종 황제께서 여기에 휴식을 취하시고 음악도 들으셨겠죠. 그러면서 또 커피를 마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여기 우리 오늘 다들 한 잔씩 하셨습니까? 또 가시면서 한 잔 더 하시고 가시고 저도 한 잔 더 해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 문화재청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문화재청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황제가 없는 세상에 살게 돼서 매우 약간 아쉽고 하지만 참 좋죠. 그런데 이 시대에 또 황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계시냐면 독특한 황제가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문화유산 국민신탁에 맡고 계시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잘 알아줘요. 어떤 사람인데 누가 신문에 나면 전화해서 칭찬을 하면 이분한테 가면 항상 웃고 즐겁고 넉넉하고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어주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저는 이제 삐끼계의 황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 국민신탁 회장님 김종규 회장님 저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시대의 황제입니다. 이 시대 황제는 지나간 날의 황제만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오늘로 황제. 그리고 이런 분이야말로 새로운 이 시대의 인간문화재라는 건 저는 피리를 아주 잘 불거나 뭘 잘 만드는 거나 인간문화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사람을 잘 알아주고 편하게 해주고 이어주고 항상 가면 즐겁게 맞이해주는 이런 사람이 인간문화재 아니겠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김종규 황제께서는 앞으로 인간문화재로 새로운 컨셉의 인간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문화가 더욱더 우리를 인간답게 따스하게 해주는 분이야말로 인간문화재가 아닌가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또 교육을 한다면 우리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뭔가 좋은 거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교육을 합니다. 그럼 과연 아이들이란 어떤 것인가? 저는 여기서 들은 게 아니네. 우리는 백뮤직도 있는 강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끌어주고 돌봐줘야 되고 가르쳐주고 뭔가 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귀엽고 그죠? 근데 2학년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전혀 다르겠죠. 2학년이 볼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한테 그 귀여운 아이가 어마어마한 멘토이기도 하고 또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자이면서도 악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파워를 뭐든지 따라하고 싶고 보호자입니다.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 볼 때 3학년은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선생님 말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부모님 말은 안 들어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누구 말은 안 들으면 죽습니까? 선배 말은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이들이 어른 앞에서는 보여줄 것만 보이지만 자기들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는 이렇게 백지처럼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여기에는 세계가 있고 우리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윤복이의 일기 저 하늘에도 슬픔이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계시네. 손든 사람은 좀 연세가 좀 있다고 봐요. 우리의 후손들은 그 책을 안 보고도 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 윤복이는 어떤 아이냐면 아버지는 술이나 먹고 아주 무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고 여동생은 순나는 도저히 못 견뎌서 돈 벌어 나간다고 나갔다 왔다 갔다가 하고 동생 윤철이하고 둘이서 껌을 팔기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나머지 염소도 봐주기도 하고 신문도 돌리고 이렇게 살면서 그 집안을 건사해 갑니다. 윤복이가. 그때 윤복이가 11살, 12살일 때. 그때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 우는 거죠. 그때 이 절정의 순간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떻게 돈을 모아고 껌을 팔고 해가지고 돈을 겨우 모아가지고 국수를 한 다발 샀어요. 국수를 한 다발 사서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다 우리 윤철이한테다 국수를 끓여줄 수 있겠구나. 국수를 기억나십니까? 국수를 들고 놈두렁을 뛰어가다가 탁 끌려 넘어져서 국수가 그냥 논에 그냥 시궁창에 팍 빠진 거야. 그때 윤복이가 탁 일어나서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에도 슬픔이 있을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 아이가 쓴 일기를 쭉 썼어요. 선생님이 잘 만든 일기를 써라 해가지고 일기를 써서 일기가 너무 진실하고 감동적이어서 그걸 출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일본에는 60세가 나오고 일본이 더 유명해요. 윤복이의 일기는. 굉장한 그 아이가 동생을 기르면서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했던 나이가 11살.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미얀마라는 데는 내전이 항상 있고 군부 독재가 하기 때문에 게릴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군들이 많다는 거죠. 이 반군들이 시시때 때 정부군과 총격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쭉 지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소년병이 있어요. 소년병. 그 소년병들이 그냥 어른들 심부름 시켜주는 소년병이 아니에요. 실제로 총을 들고
총을 쏘면서 싸우는 소년병이야.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년병 대장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소년병 대장이 11살. 11살짜리인데 자기 쌍둥이 동생하고 둘이 사령관이야. 그러면서 그것이 타임지 표지로 나왔어요. 소년 장군이라고. 어린이 장군이라고. 얼굴이 11살짜리인데 하도 산전수전을 겪어갖고 이마에 주름살이 쫙 담배 딱 피고 있는 거야. 11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아이가 이렇게 돈벌이 하면 안 되겠고 전쟁에 내몰아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내면에는 그럴 만한 가능성을 언제나 품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어른들이 너무나 아이들을 아이로만 보니까 어른 앞에서 아이 짓을 한 거예요. 아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 자기들의 그 에너지를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꿈나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꿈나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 나중에 커서 화가가 될 거야. 지금 해야지. 지금 해라. 왜 그 꿈을 미루냐. 그래서 나중에 해야 되지. 이런 커서 뭐가 돼야지. 이런 거는 치열하게 지금 인생의 승부를 걸지 않겠다는 것이야. 미룬다는 것이야. 난 가수가 될 거야. 컸어. 왜 커서 가수가 하냐. 지금 너 집에서부터 가수를 해라. 그래서 너희들 식구들한테 인정을 받고 콘서트를 하고 학교 교실에서 콘서트를 해서 학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돈을 벌어봐야 돼. 자신 없으면 공짜로. 화가도 마찬가지야. 그림을 팔아라. 지금 팔아라. 자신 없으면 공짜로 줘. 제 경험담 하나 이야기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근데 내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까물까물하던 녀석인데 나한테 제동아 그림 권총 하나 그려줄래? 20원 줄게. 그때 20원은 요즘 한 3,000원 정도 될 수도 있어요. 2,000원이나. 크지도 작지도 않은 돈이었어요. 그때 내가 기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어떤 그 장엄한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내가 드디어 장인으로서 프로로서 인정을 받는구나. 그때 그 순간은 정말 장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권총들은 주로 이제 서구국에 나오는 캐리코, 알란난더 이런 거, 존 웨인 이런 게 쓰던 6발짜리 리볼버 이 권총이에요. 근데 내가 공짜로 그려줄 때는 툭 그리고 툭 줘요. 아무렇게나 그려줘도 돼요, 공짜로. 돈을 딱 받으니 정신이 빡 들어가지고 정말 잡티 하나 없이 근사하게 그려줬어요. 정말로. 그래 탁 주고 20원을 받았던 그 장엄한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면 내가 돈 20원을 벌었다 이제부터 돈을 밝히는 놈이 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 동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고 자신감. 그래서 사명감이 느낍니다. 내가 그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내 책임감을 같이 느낀 거예요. 돈을 받으면 책임감을 같이 느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도 보면 저거 친구들한테 파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굉장한 돈이에요. 친구들이 돈 주고 삽니까? 공짜로 얻지. 돈을 얼마나 그 귀한 걸 함부로
애들끼리는 안 삽니다. 그러나 살 수 있다는 정도 되면 굉장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급적이면은 스필버그도 꼬마 때 그 동생하고 영화 만들어갖고 광에서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상영했다. 자신감 있었던 거죠. 그 정도 자신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꿈을 미루면 안 돼요. 꿈을 안 되고 지금 친구들 앞에서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 제가 어떤 고등학교에서 이제 강연을 하고 탁 돌아오는데 어떤 고등학생이야. 와, 내 따라오더니 와, 선생님 저 꿈을 이루고 싶은데 네 꿈이 뭐냐? CEO가 된다. 그래?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 지금 너 회사 만들어 친구하고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돈 벌어라. 망해도 지금 망하는 게 낫다. 눈이 번쩍 떠대봐라 와 하면서 가더라고. 그게 지금 뭐 걔는 항상 수업 시간에도 내가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팔까 이 생각만 한대. 그런 놈이 공부가 되겠어요? 이놈 그 소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놈이야. 그 다음에 이놈이 망했는지 흥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실화를 하나만 할게요. 제가 부천 만화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부천 만화 축제. 거기 제가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세계 어린이 만화가 대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세계 어린이 만화 대회가 아니고 세계 어린이 만화가 대회야. 좀 다르죠? 저는 어린이도 만화가라고 봐야 된다. 만화 대회 하지 마라. 커서 만화가 될 필요 없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7살끼리의 만화가로 확실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놈이 10살이 돼도 되고 프로가 되는 거죠.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 만화가 된다. 그건 안 됩니다. 무조건 만화가 되고 난 뒤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린이 만화가 대회라는 걸 만들어 세계의 어린이들이 부천의 하늘 아래서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아름답죠.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서 만화가 대회를 지금도 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온 애가 있는데 이름이 줌이야. ZOOM. 뭐 촥 때리던 줌이 그 애 이름이야. 근데 이놈이 이 만화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그리고 싶은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잡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잡지, 개인 잡지를. 재밌죠, 그 애가. 근데 그걸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빌렸어. 엄마한테 빌려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잡지처럼 인쇄를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팔고 딱 1.99 유로 딱 붙였어요. 얘는 확실해. 1.99 유로 붙여 친구들한테 팔고 이모, 고모, 삼촌 팔고 그 다음 동네 무슨 카메라점, 식당, 뭐 약국, 서점 이런 데 이렇게 해갖고 가게 팔아달라가지고 음식점 이런 데서 팔았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로 엄마한테 돈을 갚고 나 이게 우리하고 틀리는 것 같아. 우리 애들 나한테 돈 엄청 빌려간대. 갚는 적이 있고. 근데 영국에는 그걸 갚나봐. 이런 것도 있나. 근데 얘는 갚고 나머지 돈으로 2편을 또 막 찍은 거예요. 책 이름이 더 줌이야. 더 줌이고. 그래서 계속 찍어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벌여졌어요. 얘가 다루는 만화의 내용은 TV 본 거나 동네 이야기나 친구 이야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한 에피소드씩 이런 거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동네 케밥집이 있었는데 케밥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맛이 없어서 케밥이 자기를 공격해서 잡아먹는 그런 케밥 어택 해가지고. 근데 그걸 케밥집 주인이 봤어요. 봤는데 이게 맛이 없어서 이런 건 이걸 몰랐어.
맛없다는 표현 안 썼나 봐. 너무너무 기뻐한 거야. 자기 집이 만화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케밥집 아저씨가 광고 협찬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약국에 이런 데서도 하나씩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광고를 확 받았어요. 그래서 얘는 안정된 출판을 할 수 있어요.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갖고 다니니까 다 너덜너덜해졌는데 더 줌이야. 1.99 유로 딱 해놨죠. 여기에 한 페이지에 그림을 막 잘 그린 건 아니야. 재밌게 그린 거예요. 한 페이지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고 이렇게 이 약국에 광고 하나 들어와. 여기는 북샵 서점 광고도 하나 들어와. 여기는 사우스 코리아 여행 가는 이야기, 만화 축제 간 이야기인데, 요 생결모이 나이 같은데 이걸 읽으려니까 좀 머리가 아파. 대충 그런 이야기겠지. 여기에 광고 3개 들어와, 4개 들어와. 또 이 영화 본 거, 여기도 2개 들어왔죠. 여기 하나 들어갔죠. 8개인가 9개인가 광고를 받았죠. 얘는 보시죠. 얘가 11살입니다. 11살짜리 얘 줌은 만화가입니까? 아닙니까? 프로입니까? 아닙니까? 사업가입니까? 아닙니까? 자기가 광고 따서 출판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당당하게 돈을 벌고 있는 프로예요. 다만 11살일 뿐인 거죠. 근데 얘가 이렇게 막 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영국의 인디펜던트라고 잡지, 유명한 잡지, 여기에 표지인물로 나왔어요. 줌 투 더 탑, 어린이 만화가라고. 어린이 만화가 맞죠? 꿈나무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미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꼬불이라는 만화를 그려가지고 아버지가 뻔부질해가지고 꼬불이라는 만화를 한 권을 냈어요. 책을. 그걸 팔았어요. 근데 너무 재밌으니까 일본에서도 그걸 번역해서 팔았어요. 그게 국제적인 만화가 됐죠. 다만 초등학교 6학년 뿐이에요. 얘는 지금 한 14살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아이들 요즘 SNS에 뭐 해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영화도 만들 수 있고 소설도 쓸 수 있고 만화도 그릴 수 있고 만화가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은 될 수 없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의 아이가 너 꿈이 뭐냐? 선생님이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학교를 만들어라. 너 친구끼리 학교 만들면 되잖아. 만들어서 2학년 애들 가르쳐. 그리고 돈도 받아. 받아서 운영비로 쓰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여기를 교장도 하고 교감도 하고 이사장도 다 할 수 있잖아. 난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할까요? 학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교감교장이 있고 뭐 이렇게 다 학생이 500명, 300명 있어야 학교가 아닙니다. 3명이 사흘 해도 학교는 거예요. 학교는 학교입니다. 모여서 혼자서도 학교 있어요. 1인 학교. 난 내 혼자서 공부해. 내 학교는 내 방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이도 할 수 있고 셋이도 있고 넷이도 있고 다섯이도 있고. 아이들은 학교를 누구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를 만든 것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혁신학교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운영위원장 한 적이 있고, 그다음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꿈의 학교라는 것이 또 운영. 어떻게 그 팔자가 그렇게 돼서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 그게 실제로 한 것들을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세바시라는 데 제가 나가서 좀 도둑된 적이 있습니다. 좀 여기 여기 들어보세요. 대학 가지 말고 대학 만들자. 이제 소리가 이제 저 백뮤직 내가 변사를 할게요. 변사.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있는데 그 책이 있어요. 동화 독법이라는 그 책이 너무 재밌습니다. 김민웅 교수의 친구인데 둘이서 뭘 하느냐면 백발소년단 조직해가지고 노래도 부르는데 미운 오리 새끼를 보는 시각이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조가 돼서부터 또 삶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사느냐? 오리들을 멸시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갑질을 하면서 백조끼리 산다는 거야. 나 그게 생각해보지도 못했지. 여러분도 생각 못해봤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와, 오마이갓이야. 이거 내 얘기네. 어째서 그런가 하면요. 내가 어릴 때는 어리버리하고 싸움도 못하고 쪼다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바보 같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 공부를 좀 했어. 못하기도 하다가 어쩌기도 하다가 명문 대학을 간 거야. 그리고 딱 하니까 내가 백조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내 백조구나. 그러면서 대학 교수도 하고 완전히 백조가 돼서 살았어요. 살고 있어요 지금도. 백조지 이만하면. 그래서 나는 백조인 거야. 근데 이 꿈을 깨준 게 우리 딸이 중학생 때인가 그랬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호출을 왔어. 가보니까 성적이 어마어마한 거야. 스프라이즈 완전 테리걸 한 거야. 테리걸. 옛날에 내 한때 내 모습. 그때 담임 선생님이 예리한 눈빛으로 촥 보더니 방목하셨죠? 뜨끔한 거야. 방목하면 이래요. 뭐 진보적인 이 사람 애들한테 자율적으로 좋은 것 같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나서가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성적을 알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러면서 동네에 있는 그 간판들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우동집. 우리 딸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 미용실도 무관하지 않은 떡볶이집도 무관하지 않은. 나는 우리 딸이 그런 거를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백조의 딸이니까. 백조의 딸은 그런 거 안 하는 것이. 근데 우리 딸은 백조가 아니었어요. 오리인 거야. 오리야.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내가 말로는 민중 하면서 실제로 나는 엘리트주의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내가 엘리트주의자인 것도 모르고 민중을 위하는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나는 엘리트주의자였다는 것이 팍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민중들이란 떡볶이 집도 하고 뭐든지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우리 딸은 그거 안 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떡볶이 오뎅 장사를 했는데도 내가 이제 짱 백조가 됐다고 그러면서 야 이거 정말 이 세상이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백조와 오리가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아니면 누구나 백조인 세상이 없을까 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어떤 희망을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이야기인데 여기 뭘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가만있어 봐. 내가 경기도에 꿈의 학교라는 게 있는데요. 이 꿈의 학교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아이들에게 3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학교를 만들어라. 방학 동안에 학교를 만들면 무슨 학교든지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랬더니 1,400명이 지원했어요. 자기가 학교를 만들 수 있다니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1,400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100명만 우선 뽑아서 그걸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해서 학교를 25개 학교를 만들었어요. 4명씩 교장, 교감 다 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 이야기를 그 학교 아이들 이야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디 갔나?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MT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5개 학교로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의 묘소를 찾아간대. 가서 청소도 해주고, 표지판도 갈아주고, 절도하고, 그러면서 역사를 배우는 거야. 이런 것은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공부 방법이죠. 이런 학교가 만들어지고 예를 드는 겁니다. 굉장히 어른들은 할 수 없는. 또 보겠어요? 네, 변사에 그게 안 맞아요. 여기는 드림 로드 스쿨이라고 해서 중국 일주를 하게 돼. 방학 동안에. 야 참아라. 돈이 너무 들어서 안 되겠다. 일단 우리나라 그러면 너 일주해라. 그래서 방학 동안에 얘들 우리나라 일주를 했어요. 그거 뭐 딴 거보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배우지 않겠어요? 그 다음 미스테리 호러 스쿨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들이 미스테리 호러물을 즐기면서 역사를 배운다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어째서 말이 되냐? 민비씨의 사건, 정몽주 피살 사건, 우리 역사에는 호러물이 굉장히 많고 미스테리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만 한번 쫙 훑으면 우리 역사를 다 공부할 수 있게. 와, 졌어. 근데 얘들은 굉장히 그 인기가 있어가지고 역사 공부도 좀 했겠지만 실제로는 좀 호러물을 즐기는 게 많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의 그 학교들이 얘들 이제 인기가 많아가 굉장히 학생을 많이 모았어. 사실은 요 배트맨 가면도
이 호러 스쿨에서 나한테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거 내가 자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빨리 안 나오냐. 요거는 뭐냐면요, 포롱포롱포롱해서 창업 스쿨이라고 아이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청에서 차를 갖다가 트럭을 임대해주고 택시 기사도 차 기사도 붙여주고 그 음식 만드는 기계도 사주고, 그러니까 애들 그걸 가지고 온 데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음식을. 저 위안부 할머니들 그 가서는 또 공짜로 주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근데 그 장사하면 안 되는 데도 있어서 피해서 몰래 하기도 하고. 근데 얘들이 나중에 해보니까 어떻냐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대. 재작년 겨울이 엄청 추워가지고. 근데 보통 애들은 추우면 집에 안 나가면 되잖아. 근데 얘들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야. 장사해야 되니까 아침부터 다 준비해가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말 어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알게 됐다. 막 존경심.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얘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을 깔보지가 않아. 내가 백조가 돼서 잘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저렇게 오리가 돼서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얘들한테는 백조도 오리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서로 해갖고 만드는.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저 학교는 지금 3년째 돼 있고 25명에서 150명이 되고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어떤 학교에서는 5학년이 2학년을 가르치고 6학년이 1학년을 돌보는 그런 학교도 시범적으로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래서 지금 말이죠,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말로는 사랑하고 존중한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권한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권한을 안 줍니다. 권한을 안 주기 때문에 책임도 없는 거예요. 모든 권한은 내가 있고 모든 책임은 내가 있고 너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상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삶은 자발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창의적인 인간, 자발적인 인간 이런 아이들을 기르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슨 창의적이 나오는, 얘들을 벌판에 그 창의력을 할 수 있는 대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 저절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저절로 자기들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권한을 줬을 때 책임을 자기가 가지면 실패도 자기 것이 되고 성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얼마든지 어릴 때는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세상이 나는 와야 된다. 그래서 어른들도 학교를 만들어요. 대학을 꼭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아이들이 10명이 모여서, 예를 들어 10명이 모여서 우리 대학 가지 말고 우리 등록금 반값 모아가지고 우리 4년 동안 세계 일주하자. 세계 일주하고 4년 돌아왔어. 걔들이 낫겠어요. 4년 동안 저 이런 데 의무를 되고. 걔들은 뭔가 주인이 돼서 강한 애가 돌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육은 뭐냐. 아이들이 스스로 어른들이 좋은 교육을 아이들한테 베푸는 것은 정치 체제로 보면 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정을 베풀겠다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에게 전혀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새로운 시대는 공화국은 백성들이 주권을 갖고 있어요. 왕도 백성들이 뽑고 대표자를 뽑기도 하고 스스로도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를 외치는 촛불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도 해야 되죠. 어른이 해야 되지만 반은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을 우리는 공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누가 우리가 친구들을 가르치든 배우든 동생들을 하든 심지어 어른들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컴퓨터 아이들은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나도 컴퓨터 고장이 나면 애를 급히 부릅니다. 너무 값이 비싸. 가르치는 것도 친절하게 안 해. 가버려. 또 부르기도 뭐하고. 이렇게 우리보다 잘하는 게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더 우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옛날이 더 좋았느니 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못한 게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질서도 잘 지키고 더 남을 배려합니다. 남을 깔보는 것도 덜 합니다. 물론 조금씩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낫고 아는 것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뭐 강연 잘못하면 선생님 그 연도가 틀린데요. 금방 나 하고 애들이 다 저것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장을 안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너희들이 할 수 있다. 학교에도 만약에 일주일에 하루는 너희들이 완전히 디자인해라. 하루 종일 자빠서 자든지 컴퓨터만 하든지 축구만 하든지 뭐 그림을 그리든지 영화를 만들든지 마음대로 너희들 실패도 너희들 것이요 성공도 너희들 것이요 너희들에게 실패는 없다. 또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의 시절이 이제 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자기들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지금 영화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영화냐면요. 어떤 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들이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해야 될 게 게임 하자고? 나 그거 오늘 그거 안 가져왔는데. 우선 변수부터 가야 되겠다 하고 대판된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선생님들 어른들이 다 바보가 됐으니까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5학년 6학년 해서 그러면 1학년은 어떻게 1학년 어떤 애들이 국어는 누가 할래? 체육은 누가 할래? 애들 좀 이상한 애들 누가 할래? 돌보는 애들 잘 니는 좀 뭐 하니까 이런 거 하고 이러니까 저끼리 다 배정을 해서 학교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애로 사항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해내. 여러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있겠죠? 아이들이 맡겨주면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아까 수업했죠? 자기들이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규칙도 자기들이 규칙 정한 거는 굉장히 잘 지킵니다.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조금 심장을 좀 눌러주시면 너무 놀라실까봐 제가 이제 혁명을 놀라시고 지금은 학교 운영위원회도 아이들이 참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학교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참가해서 예산을 이렇게 쓰자 이걸 해야 애들이 성숙할 거 아니에요. 너거는 어른들이 다 할 때 가만히 있고 공부나 해라.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돈 들어가고 안 됩니다. 아이들은 지 살 길 어릴 때부터 지가 찾아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뭐 돈 될 거는 생각해서 장사를 하든지 하고 중학교 때도 하고 나는 돈 말고 공부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벌써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사는 거는 이제 딱 든든하게 알아서 프로페셔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국영수만 열심히 하면 돼. 이게 안 됩니다. 이제는 다 꽉 차서 안 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어요. 아이들은 저거 살 길 저거 찾아야 돼. 냉혹하지 마. 그걸 어릴 때부터 해야 돼. 그 어른들이 있을 때 지켜주면서 어른들이 지켜주면서 봐주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교육의 문제가 뭔지 이런 것도 어른들이 다 해서 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같이 우리 잘 모르겠다. 같이 의논하자. 그럼 아이들이 답을 냅니다. 제가 그런 문제를 아이들한테 냈을 때 아이들이 답을 내요. 공부해옵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서 자기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학교 운영 위에 오는 것을 벗어나서 조금 더 참여를 더 많이 하고 해서 마침내 우리 아이가 교장이 되는 날을 난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래 해야 있지. 저끼리만 나눠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 필요합니다. 크게 봐서 이렇게 지켜봐주는 사람만 있습니다. 죽고 싶다 이럴 때 생각나는 어른이 있습니다. 그런 게 교육을 저는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가지 않은 지금 자유학년제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걸 자꾸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디세이 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저거 마음대로 1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들에게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른들도 앞으로 학교를 만드세요. 3명이 사흘에도 학교입니다. 영화학교. 나 학교 만들면 이런 거 만들고 싶어. 우리 맨날 영화 보러 다니면서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만들었어요. 대학이 나와야 돼요. 대학이 나와야 아이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하고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이건 내가 수업을 해서 고등학교 미술선생을 했거든요. 그때 확신을 가져요. 아이들한테 이 한 반에서 너희들 한 달 동안에 너희들 그림을 그리든지 영화를 만들든지 걸개글 뭐 두드리 만들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뭔가 작품 하나 공동으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저끼리 막 의논해가 돈도 벌고 막 해가 영화 만드는 거 남대문 부서질 걸 불탈 걸 미리 예배가 남대문 만드는 바 첨성대 만드는 걸개 그림 만드는 청룡 뭘 만드는 집을 짓는 운동장에 집을 짓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그때 확신을 가진 겁니다. 아이들은 허락을 안 해서 그렇지 허락을 하면 집도 짓는구나. 내가 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확신을 딱 가졌습니다. 확신을 완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다리공사나 이런 그 공원도 아이들한테 이 동네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있으면요 아이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공원을 해봐라. 못하겠습니까? 아이들대로 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사도 난 할 수 있다고 봐요. 선생님 어떻게 집도 너 지을 수 있다. 변소 같은 거 너 지으면 되잖아. 어떻게 짓는데요?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지어. 저거 알아서 공부해가 지으면 되는 겁니다. 어른들은 사고만 안 나게 잘 지켜준다. 돈이나 들죠. 그러면 자기들이 이게 집수했네. 그럼 또 배우고 그러면 걔들이 오리지널리티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새로 해보고 새로 할 그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확실한 자신감, 나는 무엇을 해도 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학교 학생들을 그런 수업을 했더니 아이들이 가면서 선생님 저희들은 이제 사회에 나와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런 공동으로 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싸움을 또 합니다. 나는 한데 저놈 도망가고 나 다시는 안 할 거야. 이러고 하면서 그래도 그걸 어떻게든 성공을 시켰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실패할 권리가 있고 방황을 할 권리도 있고 토라져서 막 화내고 울고 불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젊었을 때 그렇게 해서 쓴맛도 보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우울할 권리도 있습니다. 슬플 권리도 있어요. 깜짝 놀랄 권리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이 시대에 이 정도 하시면 됐을 것 같고요. 혹시 질문 별로 없으시겠지만 일단 박수로 고맙고요. 네,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잠깐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박재동 교수님과 함께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요.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만났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손들어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모르는 것도 모르는 네. 아, 혁신학교에 대한 이제 뭐 운영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교사 선발 방식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교사에 대한 저 구체적인 모르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군요. 교사가 우리나라는 교사가 전부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무지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공부를 못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공부를 못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래가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게 내처럼 열심히 해서 교사 되는 길밖에 없어요. 흡족하려면.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림 못 그린 사람은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림 못 그리는 이게 되겠습니까? 공부도 사람의 능력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 공부머리가 있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미술, 음악, 체육은 소질이 각자 특성이 있고 소질이기 때문에 못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영수는 누구나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국영수 공부머리라는 게 또 있어요. 공부묵기가 있는 거예요. 공부가 잘 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거는 딴 걸 잘하는 거야. 딴 거를. 그래서 이 공부만 드립다 해가지고 지금 검찰 돼가지고 하는 그런 거 보세요. 꼭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육학을 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교육학을 했는데 그때 교육학에서 들은 것 중에 뭐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반에서 1등 하는 놈과 꽁지하는 놈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에서 똑같이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 뭐를 앓고 있는 아이들 불안하다 이런 1등 하는 애들도 이게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치게 하는 놈들이 건강해요. 저는요 아주 굉장한 저는 사람인데 자랑거리가 있어요. 초등학교는 전교 1등 다 한 거였는데 고등학교 가지고 미술실에 그림 그리고 조금 하다 촉촉촉촉촉촉촉촉촉 내려갔어요. 전교 꽁지를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십니까? 아무리 해도 또 밑에 있어. 이거는 정말 천운이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어려운 전교 꽁지를 저는 마침내 해낸 사람이에요. 해낸 사람. 그래서 그것도 천운이 따랐어요. 제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남의 실력을 빌렸어. 나중에 시험 치는 것도 귀찮아진 거예요. 완전히 초탈해가지고. 그때 그 전교 꽁지나 이런 게 하면 그 묘한 그 자유로움이었어요. 무력한 자유로움인데. 근데 내하고 꽁지를 다툰 놈이 있었어. 네가 내 끝까지 봐라 했더니 이놈이 내 걸 꽁지를 딱 만들어. 확실히 아는 거는 하고 모르는 건 똑같이 있어 확실히 틀린 거는 내 걸로 다 해가지고.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책상을 다 치워버려요. 선생님들이 답지 나를 선생님 한 장 모자랍니다. 그래 하나 주면 그걸 다 처리하는. 그래갖고 내가 전교 꽁지를 성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보시더니
1등이 있으면 꽁지가 있는 거지. 그러셨어요. 나한테는 말 안 하는데 상당히 충격받으신 거 아니야? 근데 전교 꽁지를 나 자부심이 가득한 거였잖아. 나는 아이들이 아무리 농땡이 쳐도 이해가 돼. 그래서 나는 가서 야 입안에 저 문제야 손 들어봐. 손 들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상호 감독 있잖아, 영화 감독. 이상호 감독하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도 꽁지를 했다는 거예요. 꽁지를 했는데 자기 꽁지를 탁 해서 탁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성적표를 탁 보시더니 시계를 풀더래요. 롤렉스 시계. 비싼 거. 탁 풀어가 탁 주면서 꽁지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지금 저 영화 감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장호 감독이 웃는 거 웃으면 전교 꽁지만이 웃을 수 있는 미소가 더 내려갈 필요가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의 웃음. 바닥. 그리고 이장호 감독이 만든 영화들 전부 그런 밑바닥 인생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 시대의 가장 아프고 밑바닥을 다루는 이장호 감독. 전교 꽁지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전교 꽁지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항상 힘주면서 이랬는데 저 꼬리를 내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전국 꽁지를 만든 거예요. 전국 꽁지를. 와. 그래서 내가 이 고수를 만났구나. 이 친구는 이제 음악하는 친구예요. 음악은 기타 치는데 좋은 일을 참 많이 해요. 그 서울미래총 회원일 때 저 부암동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시민들에게 기타를 가르치죠.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마누라를 잘 만났어. 배짱이처럼 늘 이 음악 하지만 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 전국 꼴찌지만.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제자 중에는 이 집 나온 고등학생이에요. 집을 나와서 살아. 그럼 걔들이 서식 생태가 있어요. 그럼 집 나온 애들끼리 살면서 또 여학생들도 또 나와. 그럼 남자들이 그걸 보호해주는 기둥서방처럼 보호해주고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얘는 이 친구는 전국 꼴찌인데 그럼 걔들하고 친해서 같이 술도 마시고 그렇게 지내요. 전국 꼴찌하고 내하고 전교 꼴찌하고 수준 차이가 딱 나는 게 있어요. 어디서 나느냐면요. 나는요. 그런 그 집 나온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내가 친구가 돼서 어떻게 집에 돌아가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수가 낮아. 이런 사람 먹물인 거지. 근데 전국 꼴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친구지. 그래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화해야 되겠다. 눈치가 살짝 보이면 얘들이 사라져버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정말 있는 대로 교육하기 두 번째. 아이들하고 친구가 되면 교육은 다 끝났다. 친구가 되면. 그래서 우리 그 교육학 그때 그 심리학에서 교육심리학 교수가 그러는데 상담 카운셀링 해보면 금방 상담에 갔는데 벌써 이게 풀렸어. 주머니에. 달인이지. 달인이라고 하죠. 그런 스님들 치료를 해. 하면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래. 나를 교화시키려고 하는 모양. 한번 해봐. 너는 정상적이고 나는 비정상이라는 거지. 알았어. 잘났어. 한번 해봐. 절대 안 된다. 그래도 꾸준히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내 친구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면 자기 이야기를 다 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공부 잘하는 한 줌이고 나머지는 대개 다 내가 선생을 해서 압니다. 시험 이렇게 수학 시간에 이렇게 애들 막 하는 척
준비 잠깐만 해놓고 다 모르면서 시험 쳐보면 20점이야 평균이. 정말 그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부 80점, 90점 애들 위해서 20점, 30점은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교사라는 거는 공부 잘하는, 옛날에 우리는 공부를 잘하면 나라도 발전하고, 물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 이렇게 겪고 그때는 그게 필요했죠. 지식이 필요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우수한 애를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이 덜러리가 돼도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아니고, 이제는 아니고 누구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교사가 공부 잘하는 교사, 공부를 잘하는 교사도 있고 또 애들 케어를 잘하는 그 선생님 앞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고민이 있어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교사 필요합니다. 저기 황제처럼 그런 교사도 필요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새로운 교사를 뽑는, 아까 제도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교사를 뽑는 것부터 새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부 이걸 하니까 여선생님만 뽑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남자 선생님한테도 받고 이래 해야 되는데 벌고를 받아야 되는데 여선생님 이걸 잘하고 남자 선생님 이게 좀 모질했지 왜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체육 시간 안 하는 거야 여선생님은. 체육 시간이 힘드니까 그 아이들은 막 놀아야 되거든. 그럼 못 노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떻게 어떤 선생님을 해야 되고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아이들에게 권한을 주고 같이 논의하고 나는 모르겠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같이 너가 조사해서 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돼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딴 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선생님이 계신다면 정말 어떻게 듣고 느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분 정도 질문을 더 받고 이 자리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손들어서 펴주시면 역시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점이시군요. 9월 10일 날 황대행님에 대한 풍자를 그리신 것을 황교안 대행님에 대한 한겨레 일보에서 거기서 이제 문건 삭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교수님 평으로 나간 이제 그림 중에 문건 삭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여쭤볼 질문이 아닌가. 네, 지금 정확하게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문을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제가 강연이 너무 이제 완벽하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걸로 해석하려고. 네, 정권안에서 명사와 함께 오늘이 이번 가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교수님께서 정말 뜻깊은 말씀을 많이 저희와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요.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하시면서 이 자리를 가름할까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래 새 시대에 왔습니다. 여러분 촛불을 보셨고 경험하셨고 지금 우리 위에서 뭔가 어떤 권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언제나 우리가 길을 펴지 못하고 항상 이런 말 하면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게 너무 튀면 정맞지 않을까. 항상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우리 지내왔습니다. 대부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또 이런 말 그래도 속으로 삼키고 그러다 이번에 그것이 막 터져나와서 우리 위에 있는 권력을 걷어내버렸어요. 그래서 명실공히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다 거쳐서 어떤 아주 한목의 이 지배자에게 우리가 항상 눈치 보면서 짓눌려서 살던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주인이다 하는 말을 하게 됐어요. 국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주인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정치도 이제는 앞으로 일부 대의 정치 저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옛날에 성격도 옛날에 우리들이 국민들이 무식하고 잘 몰랐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 뽑았고 또 SNS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다 똑똑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든 그래서 저는 3명이 모이면 당을 하나 만들어요. 언론사도 만들고 당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들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자정 능력도 스스로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때문에 그런 걸 믿으면서 또 그런 세상에 저는 막 저기서 막 달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마 변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보다 못한 자 이런 것보다 다 친구처럼 누구에게나 배울 게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세상이 되길 바라고 이렇게 댓글로 했습니다.